원자력에 대한 혁신적이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발전을 이뤄온 한국원자력학회.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원자력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 폐기물 처리와 원전 안전 등에 대한 우려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을 확보하면서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지난 5년간 원전업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체기 또는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강국 공약에 관련 업계가 분주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관련해서 한국원자력학회 정동욱 학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 말 그대로 원자력과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학회는요 1969년에 창립됐고요. 예. 올해 이제 53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학회죠. 그다음에 또 약 5,500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네. 원자력에 대한 기술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학문을 발전시킬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저희 학회에서는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라는 저널을 갖다가 발행을 합니다. 예. 매달 발행하는데요. 그것이 전 세계에 34종류의 원자력 관계된 학술지가 있어요. 네. 그중에 5위를 해당하고 있고요. 종합 학술지로서는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이 탈원전 정책 입장을 취했다가 최근에는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을 활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예 탈원전 백지화, 원전 건설 이 공약으로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만회가 교차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해온 연구에 대해서 예. 또 기술에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흡사 굉장히 사회에 위험을 주는 예. 적폐 기술이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네. 그래서 정말 서슬퍼렀던 그 정권 초기에도 우리가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 5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와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이걸 또 받아주셔가지고 네네. 새롭게 때 원자력을 갖다가 다시 시작해 보겠다가 나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은 국내 원전 산업이 좀 주춤했습니다. 세계 원전 기술과 비교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죠? 주춤했죠. 주춤한 건 첫째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계의 제작자들 보게 되면 한 30% 정도 매출이 줄었어요. 아하. 이것이 지속됐으면 예. 급전직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다시 또 시작한다니까 좀 다행인데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요. 원자력 발전을 수출하거나 건설할 수 있는 국가는 7개 국가밖에 없어요. 사실 7개. 우리나라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국가들하고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이른바 제3세대 원전이라는 걸 두고서. 예. 근데 그걸 갖고서 성공적으로 지금 건설까지 도달한 건 사실 우리나라가 유리합니다. 네. 우리나라 신고리 3, 4호기, 그다음에 유해 수출한 원전들. 지금 프랑스, 미국도 우리보다 선발주였지만 이제 올해 중국에 들어가서 발전을 하겠다 이러고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지금 학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옛날 이솝 우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좀 빨리 그동안 간다고 갔었는데 한 5년 동안 낮잠 자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결승선에 거북이가 통과를 한 상태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쫓아가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고 봅니다. 이게 네. 첫 번째 이제 대형 원전 가지고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지금 현재 2020년대 벌어지는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우리 경쟁력 있고 신고리 오리코기도 그나마 건설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030년대 시장은 중소형 원전, SMR이라는 것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요. 그 기술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국가들은 이것이 앞으로 미래 시장은 원자력에서는 이게 나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투자를 하고 앞서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금 우리가 기술 개발하자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다시 또 집중을 하려면 이게 순서가 조금 뭔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것부터 좀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게 혹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어떤 순서로 풀어가면 될까요?
첫 번째 저희 학회에서 요청한 것이 뭐냐면은 신한울 3사업이 빨리 건설되게 해달라. 네. 근데 뭐 당선인께서 받아주셔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계속운전입니다. 지금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당장에 내년 4월에 운영허가가 만료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중지를 해야 되는데 다양스럽게 어저께인가요? 바로 이제 뭐 한손에서 계속운전을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냈으니까 그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력수급 계획입니다. 전력수급 계획을 세워야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비전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올해 세워져야 됩니다. 예. 그거 올해 빨리 세워달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처분은 2050년까지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 있다 보지만 이것이 사실은 정부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예. 국민 수용소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짚어 나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네 가지를 갖다가 먼저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게 2030년까지 원전 10기 해외 수출입니다. 우리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좀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기회가 또 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원전 수출 시장은요. 지난 10년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러시아가 독식을 했어요. 독식해가지고 이미 러시아가 공급해서 건설하고 있는 것만 해도 10기고요. 네. 계약을 한 걸 포함하게 되면 훨씬 더 많아요. 러시아가 휩쓸었는데 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러시아가 좀 이게 소외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것이 아마도 우리한테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유럽의 텍소노미 개정이에요. 텍소노미 개정이 뭐냐면은 이게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서 탄소 중립할 때 기여하는데 써먹어도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족 국가들은 네.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러시아로부터도 탈피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을 많이 하려는데 돈이 없어요. 네. 근데 텍소노미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소유국가거든요. 자금을 빌리기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만큼 국민 수용 속에 효자가 없습니다. 네네. 아무리 뭐라 해도 수출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술 좋다라고 인정해주고 우리 경제에 기여했다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수출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그 잔상이 잊혀지고 있질 않아요.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영상을 한번 봤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하다. 어떻습니까? 이 안전 문제 입장에 있어서는 뭐 100% 장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학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원전을 발목 잡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안전 문제고요. 네. 하나가 이제 사용 후 해결료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예. 이번에 EU에서 그 이른바 텍소노미를 갖다 개정하면서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지고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네.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지 않고서는 그걸 갖다가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미 그 유럽연합이 그 고민에서 넣었다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말이죠. 사용 해결료 문제를 봅시다. 이 사용 해결료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많은 분들이 첫째가 위험하다는 걸 내세워요. 네. 근데 우리 사용 해결료 처분은 땅속 깊이 묻는 거거든요. 네. 땅속 깊이 묻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어요. 사용 후 해결료가 위험을 주려면은 그것이 땅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가지고 해결료가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최소한 수만 년 걸립니다. 네. 아무리 악조건에도 수천 년 걸려요. 지금 기후변화는요. 2100년까지 일정을 낮춰보자. 몇십 년 안 남은 그런 위기거든요. 네. 그럼 어느 위기에 우리가 먼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시간의 타임 스케일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그래도 만약에 다른 걸로 하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서 내가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피하고자 해서 거기다가 돈을 쓴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의료 복지, 우리가 필요한 교육 인프라 이런 거 못 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피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균형적인 시각이 있어야지만이 에너지는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내가 과연 그걸 못하면 그걸 안 하겠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 대안이 또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에너지는 모든 걸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에너지의 현실입니다. 그런 걸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네요. 학회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탈원전이다, 원자력은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그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사실 원자력을 이용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국민한테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근데 무조건 위험하다고 이렇게 광고 홍보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회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가지고 유튜브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뉴스레터 보내고 그다음에 교육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단체하고 협조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교사분들 초청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런 활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학회로서는 사실은 그게 주 목적은 아닌데 그런데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어떻습니까? 이 탄소 중립은 반드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데
학 회장님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탄소 저감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쪽의 논리 내지는 설득 과정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탄소 중립은요, 이게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잘 못 느끼지만은 대단히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중요한 과제. 그러니까 전 세계 190개 국가에 있는 수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다고 190개 국가 수반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탄소 중립을 하자면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해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늘어야 될 것이라고 네. 해요. 아시다시피 원자력에 대해서는 이게 그 위험성과 그다음에 사용 문제 갖고서 네.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시각만 갖고 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보시라. 원자력 발전소의 단점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을 갖다가 우리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피하다가 더 무서운 위험을 갖다가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기술로서 어떻게든 방어를 하고 우리가 더 안정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개수가 많아지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어백 달고 무슨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달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 해가지고 진보해 나가고 그러면서 인류는 더 발전하거든요. 거기에 원자력 기술은 기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피하면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5년간 이 탈원전 정책으로 탄소 중립 실현에도 원자력이 빠져 있었는데요. 해외 사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해외에서는. 그 EU 텍소노미가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요. EU 사람들이 좋은 고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자력이 이뻐서 이걸 텍소노미에 넣은 게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이쁘진 않더라도 일은 잘하거든요. 일 잘하니까 이건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네. 가스 발전은 이에 비하면 훨씬 더 혹독한 조건을 붙였어요. 당초에는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을 파트너로 해가지고 어떻게 네. 해보겠다. 재생에너지는 치명적으로 가능성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해보겠다 했는데 가스 갖고는 안 되거든요. 탄소 중립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과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파트너로 가겠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일찌감치 이 원자력을 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 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보조금도 줍니다. 워낙에 미국은요 에너지 값이 싸요. 원자력 발전 비싸니까 원자력 발전 유지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위해서 거기다 보조금도 줍니다. 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원자력학회 학회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좀 국민들께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요 첫째는 지난 5년간 저희가 굉장히 이런 말씀인데 저희는 소수였어요.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론에서 받아주시고 그걸 또 국민들이 이해해 주신 거에 대해 가지고 이 기회를 들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같은 이 자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저희가 네. 더 하겠고 이제부터는 원전이 정말로 안심되는 에너지로서 국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원전 안심을 더 감시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게 되면 문제를 지적하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안전에는요 끝이 없어요. 완벽한 안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원자력 학회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원 중 하나인 원전. 이 원전 강국 달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원전 기술 또 안전도 최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새 정부가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원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원자력학회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